아가씨 죄송해요. 무덤까지 이 비밀은 가져가려고 했는데. 사실 세리 아가씨 친딸 아니에요. 아가씨 친딸은 20년 전에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워낙 난산이었잖아요. 아가씨가 갓난아기 따라 죽는다고 할까봐 제가 속였어요. 신생아를 구해와서 이 아이가 아가씨 딸이라고.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오늘은 공 실장이 20년간 숨겨왔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민경채 네가 날 버리려고 해? 내가 뭘 지켜줬는지도 모르고 감히 그런 짓을 꾸며 스텔라장을 등에 업었다 이거지. 민경채 당신이 스텔라장을 손에 쥐고 있는 이상 내가 더는 필요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나도 내 가족 내 인생을 다 버리고서 이루려는 목표가 코앞인데 말이야. 김선재는 돌변한 민경채의 태도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짜로 하려고 한 거야? 민세리가 장호세 친딸이 아닌데. 그 태도는 분명히 스텔라장의 조손이 틀림없다는 태도였는데. 여기 분명히 숨겨진 비밀이 있어. 민경채가 자기 딸 친부도 모르는 머저리거나 아니면 민세리가 민경채의 친딸마저 아닌 거겠지. 이걸 언제 폭로하는 게 좋을까? 김선재는 고민하다 아주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민세리의 친부도 알아볼 겸 민세리 출생의 비밀을 더 자세히 파보는 게 낫겠어. 민세리가 태어날 때 공 실장이 직접 받았다니. 그 여자가 분명히 뭔가 알고 있을 거야. 김선재는 곧장 공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김 변호사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경채 아가씨한테 오신다는 말씀 못 들었는데요. 오늘은 공 실장님 만나러 온 겁니다. 제가 결혼하면 그래도 세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호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애구머니나 아버지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공 실장님.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세리가 민두식 회장 친딸이 아니라는 거요. 그 사람 딸이니 제 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 실장님이 20년 전에 세리 직접 받으셨다는데 맞죠? 어머 그런 것까지 아가씨가 다 이야기를 하셨나 보네요. 네 맞아요. 제가 세리를 직접 받았죠. 정말 어렵게 낳은 귀한 딸이에요. 김 변호사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 잘 됐네요. 아가씨께서 회장 자리에 오르고 나면 세리 아가씨께도 다 말씀드린다고 하셨어요. 친모가 누군지요? 지금 루시아 그 불효씨를 엄마라고 어찌나 따르는지. 지금은 분하게도 루시아한테 속고 있지만 세리 아가씨도 우리 경채 아가씨가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면 분명히 친엄마를 따를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우리 세리 아가씨한테 잘 좀 해주세요. 친아버지처럼요. 친아버지라. 장호세 씨 말하는 겁니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세리 아가씨는 그냥 경채 아가씨 딸일 뿐이에요. 공 실장은 머뭇거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눈치백단 김선재는 말을 돌리려는 공 실장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죠. 공 실장님 뭐 알고 있죠? 제가 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민경채 사장은 세리가 장호세 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데. 이거 한번 봐보시죠. 김선재는 공 실장에게 진짜 유전자 검사서를 건넸습니다. 스텔라장에게 건넨 조작된 유전자 일치 검사 결과가 아닌 조손관계 불일치 결과가 써져 있었죠. 장호세 딸인데 어떻게 스텔라장과 유전자가 불일치하는 겁니까? 민경채 사장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장호세를 많이 사랑한 것 같던데. 그러면서 다른 남자까지 만났다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자기 자식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것도 웃기고 말이죠. 공 실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애구머니나. 공 실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건 그동안 공 실장이 무덤까지 가져가려 숨겨온 비밀이었죠. 그게 사실은 경채 아가씨한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이걸 알면 경채 아가씨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김 변호사님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세리 아가씨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만은 절대 알아서는 안 돼요. 친딸이 아니라니 역시 그랬군요. 민경채 사장이 낳은 친딸은 죽은 겁니까? 그럼 민세리는 도대체 누구죠? 경채 아가씨가 병원 한 번 못 간 채 몰래 출산하는 바람에 애가 잘못되고 말았어요. 아버지한테 알리면 안 된다 하니 병원에도 못 간 채 그 애는 죽고 말았죠.
세리 아가씨는 제가 훔쳐온 신생아예요. 경채 아가씨가 죽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강제로 헤어져서 그렇게 쫓기듯 도망왔는데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아기마저 죽었다고 하면 정말 그 자리에서 따라 죽을 것 같았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어렵게 구했고 세리 아가씨는 이제 정말 경채 아가씨 딸이에요. 김 변호사님만 비밀로 해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이제 경채 아가씨랑 결혼도 하실 분이신데 아가씨가 고통스러운 건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야 당연하죠. 민경채 친딸이 아니라니 저도 민 사장이 미쳐버리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제가 세리 아버지가 될 때 얘기겠지요. 아무 상관없는 남이라면 제가 비밀을 지켜줄 이유도 없으니 말이죠. 공 실장은 김선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지만 김선재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이 비밀이 무사히 지켜지기를 하늘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스텔라장의 배신으로 민강에 대한 복수가 무산되어버린 루시아와 문태경은 나란히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도저히 스텔라장이 변심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죠. 대체 무엇 때문에 스텔라장이 민경채 편으로 돌아선 걸까요? 민셀이랑 스텔라장이 가족처럼 나란히 식사까지 할 이유는 또 뭐고요? 서리씨, 스텔라장이 복수를 포기했다는 건 가장 중요한 복수의 근본 원인 자체가 흔들렸다는 건데 거기서부터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식사 자리에 민세리를 데려간 것도 이상하고요. 사장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에 민세리까지 데려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민경채는 장호세의 전 연인이었죠. 스텔라장이 민경채한테 갖는 원한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게 다 없어졌더라. 세리가 열쇠일 거예요. 그래요. 민경채랑 스텔라장 사이를 연결하는 게 세리라니. 그럼 설마 민세리가 민경채의 딸이자 장호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면 말이 되겠죠. 세상에. 민세리가 그럼 스텔라장 손녀라는 말이에요? 제 생각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태경의 추리는 정확했습니다. 그래요. 그거라면 스텔라장이 복수까지 포기하고 저를 배신한 게 이해가 가요. 아들 때문에 이 모든 복수를 시작한 건데 핏줄이 세상에 남아있었다니. 민경채가 사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민강 유통을 물려받아야 세리한테 그걸 물려줄 거라 생각했을 거고요. 백설이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스텔라장이 안 그래도 계속해서 물었었어요. 앞으로 민세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야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작은한테까지 꼭 그럴 필요가 있냐며 세리 이야기를 계속하던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런데 민세리가 정말 스텔라장 친손녀가 맞을까요? 정말이라면 스텔라장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가요. 친손녀가 살아있다는데 저라도 흔들렸을 것 같고요. 서리씨 그럼 일단 스텔라장이랑 민세리 그 두 사람 유전자 검사부터 해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다음 해결 방안을 찾죠. 정말 두 사람이 조손 관계가 성립한다면 앞으로 스텔라장도 우리의 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복수 정말 답이 없어질 거예요. 처음부터 되돌아갈지도 몰라요. 유전자 검체는 제가 가져와서 검사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늘이 이럴 수가 있는지 그 애가 스텔라장 손녀라니요. 이렇게 민경채 뜻대로 흘러가다니. 나머지는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한 이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죠. 백설이는 민세리와 스텔라장의 칫솔을 각각 가져와 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떨리는 마음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죠. 태경씨 결과 나왔어요. 같이 확인해요. 백설이는 조심스레 서류에서 검사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한다는데요. 민셀이 그의 스텔라장 손녀가 아니었어요. 백설이와 문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텔라장이 민경채한테 속았던 거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도 장호세를 사랑했다면서. 이런 장난질까지 해서 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다니.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네요. 스텔라장이 이걸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서리씨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민세리가 스텔라장의 손녀가 아니라니. 당장 이 사실을 알리고 민경채를 끌어내려야 해요. 잠시만요.
제가 혹시 몰라서 검사를 한 개 더 의뢰했었거든요.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백설이는 뒤이어 두 번째 서류를 열어보았습니다. 이건 민경채와 민세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민세리가 민경채 딸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봤어요. 하는 김에 민두식 회장까지 해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세리가 민경채 딸인지 민두식 딸인지 말이죠. 백설이는 두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열었습니다. 민경채와 민두식 두 사람 중 민세리가 누구의 친딸인지 확인하려 했죠. 하지만 검사 결과 민세리의 유전자는 두 사람 중 그 누구의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민세리는 민두식의 딸도 민경채의 딸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검체가 바뀌었을 리도 없는데? 민세리는 도대체 누구일까? 백설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지러워 현기증이 날 정도였죠. 설희 씨 괜찮아요? 민세리가 누구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써 확실해졌네요. 민경채는 심지어 자기 딸도 아닌 민세리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게 말이죠. 이 검사 결과 당장 스텔라장한테 전합시다. 민경채가 어떤 장난을 쳤는지 당장 밝혀주자고요. 스텔라장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설희 씨는 충격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쉬고 있어요. 내가 스텔라장 만나서 전해주고 올게요. 문태경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스텔라장에게로 향했는데요. 스텔라장은 영 반갑지 않은 얼굴로 문태경을 마주했습니다. 전날의 동지였지만 이제부터는 적이 될지도 모르는 불편한 사이였죠. 스텔라장 당신이 왜 그러시는지 압니다. 민세리 때문이죠? 그래, 더는 속일 거 없겠네. 루시아도 그렇고 자네도 날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 애가 세상에 하나뿐인 손녀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애한테 칼을 겨눌 수가 있겠어? 아주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저희가 다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참고로 정말 민세리가 스텔라장의 친손녀라면 저희로서도 당연히 모든 걸 받아들였을 겁니다. 스텔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문태경이 내미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받아든 검사 결과지에는 분명 그 아이가 내 손녀가 맞다고 되어 있었는데 민세리가 내 손녀가 아니라니? 김선재와 민경채가 장난을 친 겁니다. 민세리 그 아이 심지어 민경채의 딸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사장 자리를 위해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스텔라장은 분노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호세로도 모자라서 가짜 손녀까지 만들어내. 아이고 호세야. 스텔라장은 손녀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아주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보다 더욱 더 큰 복수심이 타올랐죠. 민경채 네가 죽은 우리 호세를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거짓말로 나를 속여. 스텔라장은 민강유통의 사장실로 쳐들어갔습니다. 다시 찾은 사장 자리에 행복해하는 민경채가 스텔라장을 맞았죠. 민경채는 사장실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찾은 사장 자리 그 달콤한 승리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스텔라장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민경채는 놀라면서도 예의를 갖춰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는데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하지만 스텔라장의 얼굴에는 미소는커녕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당장 집어치워 누가 네 어머님이야 이 살인마녀나. 스텔라장의 목소리는 사장실 전체를 울릴 만큼 컸고 민경채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는데요. 어디 감히 할 짓이 없어서 민셀이 그걸 내 손녀라고 장난을 쳐? 스텔라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민경채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허공에서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민경채는 당황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는데요. 민경채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류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리호세 씨 친딸 맞아요. 루시아 그 여자가 어디서 서류 조작이라도 했나 본데.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스며들어 있었죠. 호세 친딸은 무슨. 민셀이 그애 네 친딸도 아니던데 어디서 개수작이야. 스텔라장의 말에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딸도 아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사장 자리. 웃기지도 않아.
지옥 끝까지라도 네가 날 농락한 죗값. 내 아들 목숨값 받아낼 테니 그리 알아. 스텔라장은 차갑고 싸늘한 눈빛으로 민경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민경채의 심장을 찔러대는 것 같았는데요. 스텔라장은 더 이상 말없이 뒤돌아서서 사장실을 나갔고 민경채는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한번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었죠. 민세리가 장호세 딸이 아니라니, 아니 내 딸이 아니라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이 결과는 분명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장난질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고 김선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시아가 어디서 서류 조작이라도 했나 본데 당장 유전자 검사 다시 진행해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검사받아 눈앞에 증명시켜줘야겠어.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니 말이 돼요, 이게. 민경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김선재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다가 그제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 백설이가 장난친 거 아닙니다. 민세리 장호세의 딸도 민경채 사장님 딸도 아닙니다. 자세한 건 공 실장님한테 들으시죠. 김선재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고 그 냉정함이 민경채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뭐야 그게 재미없어. 김변까지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민경채는 전화를 끊고 다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죠. 공 실장 나예요. 김변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네. 민경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공 실장님 이거 아니죠? 공 실장님이 우리 세리 20년 전에 직접 받았잖아요. 공 실장님이 산증인이잖아요. 우리 세리가 누구 딸인지. 전화 너머로 공 실장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아이고 아가씨 어떻게 해 죄송해요. 아가씨 제가 죽일 년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공 실장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경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공 실장 울지 말고 어떻게 된 건지 똑바로 이야기를 해봐요. 내가 지금 당장 집에 갈 테니까. 민경채는 서류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사장실을 뛰쳐나왔는데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차를 몰기가 쉽지 않았죠.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경적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들고 운전을 해서 집에 도착했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는 공 실장이 보였습니다. 공 실장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민경채를 기다리고 있었죠. 두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죄송해요. 제가 죄인이에요. 저는 아가씨가 죽을까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 실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민경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세리가 정말 내 딸이 아니에요? 그럼 내 딸은? 내가 낳은 딸은 어디에 있어? 세리는 도대체 누구 딸인데? 민경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공 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낳은 딸 죽었어요. 그날 태어났을 때 이미 숨도 안 쉬는 상태였어요. 아가씨가 죽을까봐 닮은 아이를 구해왔어요. 이 비밀은 제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는데 죄송해요. 아가씨 뵐 면목이 없어요. 그 순간 민경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 실장이 어떻게 이래?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내가 그동안 왜 살아왔는데? 민경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버렸을 때도, 그 사람 죽었다는 소리에도,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있는 건데? 뭐 때문에 살아있던 건데? 나 세리 내 딸 하나 보고 살아온 거예요. 공 실장은 알잖아 내가 세리 내 딸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내 딸이 숨도 못 쉬어보고 죽었다니. 민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냥 그때 나도 죽게 놔두지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일도 없었을 텐데.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세상이 떠나갈 듯 오열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죠. 딸을 잃은 고통. 백설이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걸 이제야 알게 된 민경채였죠.
셀이 그 천방지축이어도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서라면 천길 불속이라도 더한 지옥이어도 뛰어들 수 있는 마음은 민경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삼킨 듯 민경채의 목에서도 아무런 말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요. 충격의 목소리를 잃었던 백설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민경채는 영원히 목소리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는 소리내 부를 딸이 없었기 때문이죠. 백설이와 달리 민경채에게는 살아가야 할 이유인 복수해야 할 대상조차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가지겠다는 야망에 아버지의 말대로 장호세를 벌인 것. 모든 일의 시작이자 복수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민경채는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고 공 실장은 그런 민경채를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복수의 끝을 기다리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